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2시, 그러니까 약 30여 분 뒤에 최종 수사 결과를 꺼내놓습니다. 그 뒤, 그러니까 30여 분 뒤에는 현장을 가볼 텐데요. 그 전에 일부가 공개된 최순실 씨의 공소장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 관련해서 어떤 증언들이 있었는지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모욕적인 말과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지시도 하고. 제주도에서 살 때 제주도에서 애기 키우지 말고 일해보.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꼭 안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은 전적으로 최순실이 갑이었고요. 참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콩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우리 전라도 말로 콩이 진짜 아주 배 밖으로 나온 여자라. 오늘은 아마 특집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건 덮어달라. 장시호 나가면 가만 안 둘 것. 최순실 씨의 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최순실 일당의 아나 부인 말 먼저 그네도 모르느냐,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몰랐던 최순실 씨의 발언들이 하나하나 지금 오늘 꺼내지고 있어요.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소장에 이제 기재된 내용입니다. 최순실이 삼성의 이제 박승호 그 전무한테 했던 말입니다. 합병을 하는데 물산하고 제일모직,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삼성을 내가 합치도록 그렇게 도와줬는데 은혜를 모른다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살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내가 사달라 그랬지 왜 빌려주는 걸 했느냐. 이 명의 자체를 삼성으로 하다 보니까 빌린 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펄펄 뛰었다라는 게 공소장에 기재된 걸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제 최순실에게 이거를 진술했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의원님 공소장에 의하면 그렇다면 합병이 사실 삼성의 경영권과 직결돼 있는 문제였는데 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 뭐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사실 이제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상당히 이제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 과정들을 사실 최순실 씨가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특검 수사 결과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최순실 씨가 삼성을 위해서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말이라는 게 보통 보면 말도 주민등록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예. 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 소유주가 누군지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에서 말을 사줬는데 그 소유주를 보니까 삼성으로 돼 있는 거죠. 예.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내 이름으로 준다 그랬는데 왜 삼성 이름으로 돼 있냐. 그래서 박원호 전무한테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 이제 비타나 V 10억짜리 말은 팔고 30억짜리 블라디미르 말을 사면서 나중에는 이게 혹시나 자기 거가 되면 이 삼성으로 받은 뇌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거를 삼성 측에서 그냥 빌린 거를 임대해 준 걸로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을 좀 수습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이번 공소장에 이제 기재가 됐다는 것이죠. 예. 30여 분이면 뭐 박영수 특검의 목소리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공소장 언론에 공개된 일부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안아보인 말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흥미로워서요. 이거는 이제 최순실 씨가 삼성을 향해서 정조준한 말이고, 이거는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입 맞춰 놨으니 사건 무마해달라, 덮어달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얘기잖아요. 이게 새롭게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최순실 씨가 저렇게 마치 지시를 하듯이 저렇게까지 부탁을, 청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고요. 정말 연이어서 관련되어서 최순실 씨의 그 어떤 개인적 권력 농단이 정말 도를 지나쳐도 완전히 지나쳐서서 그 증인들이 얘기했던 정말 대통령급이구나, 사설 대통령이구나라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저런 부분이 대통령의 뇌물죄가 돼서, 그것이 뭐 단순 뇌물죄든 3자 뇌물죄든 뇌물죄로 범죄 구성이 돼서 대통령의 탄핵 파면도 연결이 돼서 그것이 완전히 그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단계로 정말 제 법률 상식으로는 과연 뇌물죄로 지금 특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면서 이게 만약에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뇌물죄로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 올 국민들 여론의 파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또 염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씩 공개하는 이유가 이 뇌물죄 연결이 쉽지 않으니까 특검이 그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변호사님. 이게 저도 좀 공감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진술 증거거든요. 이 얘기들 다 은혜도 모르느냐, 뭐 머리가 안 돌아가냐, 입 맞춰놨다. 이게 다 진술 증거는 사상 누각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변호인이 반대되는 증거를 갖고 오면 진술이 무너지기 좋습니다. 예. 물적 증거라면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진술 증거로 확보된 증거라는 무너지기가 좋고 이게 공개한다는 건 그만큼 사실은 공개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감추고 있다가 재판에서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미리 공개되는 거는 그만큼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럼 저도 개인적 추측이긴 한데 예. 좀 특검에서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미리 또 얘기하기 아닌가. 추측이 좀 가능합니다. 예, 사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이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을 때 공황장애라 내가 좀 비행기 타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돌연 귀국을 해서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귀국을 설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담겨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죠. 본인이 공황장애 때문에 한동안 귀국할 것 같지 않게 하다가 갑자기 귀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귀국해갖고 뭐 이런저런 신변 정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양동 작전으로 한쪽으로는 귀국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 그 10억 원의 그 대여 근거에 있던 돈을 뭐 찾아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박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최순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대통령이 귀국하라고 해서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어쨌든 본인이 이제 구속돼가지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과연 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감이 어떤 사감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그 법률적인 문제는 문제지만 다시 한번 놀라는 게 아무리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막연한 사이고 하더라도 입을 맞춰놨다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삼성하고 말을 이렇게 다 이게 빌린 것처럼 입을 다 맞춰놨으니까 대통령은 지시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독촉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독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통령이어도 아들이 부탁할 때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 아버지 말 다 맞춰놨으니까 이거 이렇게 지시해주세요. 이렇게 청탁하는 그 자식이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런 거 생각할 적에 또 이렇게 했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아버지 대통령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내가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냐라고 나무라지. 알았어 하고 바로 전화한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상정해 놓고 보면요. 정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이건 도를 너무 지나쳤다. 예,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아니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그 아들인 김현철을 구속시키는 게 바로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 경우는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할래도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정말 어떻게 가까우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박영수 특검이 말할 정도의 참으로 미묘한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준비한 거 한번 다 볼게요. 이제 새로운 내용이 1, 2번. 우리가 좀 애초에 처음 접했던 최순실의 아나무인 발언들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발언을 볼게요. 근데 이 발언이 글쎄 안종범 전 수석도 최순실 씨랑 많이 이제 생활해서 그런지 말투가 최순실 씨 말투예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이거 이현정 의원님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그 안종범 전 수석이 당시에 이제 그 최순실 씨의 어떤 유럽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금전적인 관계를 도와줬던 이제 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독일 법인장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승진시키기 위해서 아마 최순실 씨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이제 그 지시를 했고 안종범 수석은 이제 당시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정찬호 부위원장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 이사장인데 뭐 친박 인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됐어요. 잘. 왜냐하면 이제 유럽 법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제 KB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한테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미적미적거리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위에서 또 대통령이 왜 자꾸 이게 지금 승진이 안 되느냐. 아마 그렇게 좀
질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정범 수석이 김정태 행장한테 저런 이제 막말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안정범 수석도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만해서 저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위에서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자기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수시각각으로 왜 그 빨리 승진 안 시키냐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일 같으면 사실은 그냥 승진 안 되면 유예하면 지나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또 거기다 거듭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아마 안정범 수석도 저렇게 시중은행장한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저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이 김정태 씨가 시중은행장이 아니고요. 금융회사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 성격이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21살 때 예. 바로 그 이상화라고 그 하나은행의 독일 본부장이 3억인가 얼마를 대출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훈으로 유럽 총책을 맡게 해달라 그러는데 하필이면 하나은행의 그 유럽 총책이라는 본부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다 보니까는 다른 글로벌 본부장을 해주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건데 교수 출신인 안종범 씨가 그런 식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냐는 말을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 금융회사의 회장인 김정태 회장도 이런 말 들으면서 본인도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도대체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이 뭐길래 경제수석이 그렇게까지 압박을 하고 결국은 그 본부장이라는 이상화라는 사람을 승진시키기에 이르렀는지 이거는 하나의 웃음거리 일화로 하기에는 너무나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거 뒤에 대통령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 원장님, 안종범 전 수석이 이렇게 뭐 막말까지 하면서 압력을 행사한 게 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이 최순실 씨한테 받은 뭐 명품백이나 뭐 그런 각종 것들의 이익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서로 이제 복합적으로 얽혔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권력이나 대통령과의 관계가 아니면은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그 중간에 서로 친해지고 또 뭐 선물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얽혀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데 이 정말 그 재질이 나쁘다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 보십시오. 직접 은행에다가 그 은행이 민간 회사 아닙니까? 못하니까 민간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그 기관 위원회입니다. 사실 민간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해가지고 안 되니까 재차 그 경제수석이 직접 그 회사의 회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정말 이 또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고 분노가 또 분노 지수가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두 분 다 뭐 탁식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 뭐 서로 머리 안 돌아간다 뭐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지금까지 봤던 새로운 내용 1, 2, 3은 예전 얘기였다면 이게 지금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조카인 장시호, 뭐 장시호 크게 불렀겠죠. 일갈했겠습니다. 구치소 나가면 가만 안 둬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박 변호사님 어떻게 봐요? 그렇죠. 지금 장시호 같은 경우는 우리 특검의 복덩이라는 어떤 별칭이 지금 있을 정도로 수사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수사가 한 2%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말하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 아닌가. 장시호가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 나갈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장시호의 어떤 태블릿 얘기라든지 차명폰 얘기, 금고 얘기 이런 게 결정타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장시호의 그 어떤 임무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공소 유지할 때 장시호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특검이 힘이 있어가지고 특검한테 뭐 말했던 사람들도 공소 유지하면 변호사들하고 상대로 무죄를 다툴 걸로 보는데 이때 장시호가 어떤 증언을 해주고 이게 중요한데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아마 장시호한테 최순실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겁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런 협박성 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구치소 안에서? 글쎄요, 뭐 좀 막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게 만약에 뭐 해악의 고지가 되면 별도의 또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협박자든지 가능하긴 한데 뭐 이런 부분 아직 뭐 수사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재판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다시 또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이 의원님 사실 네. 청문회에서 뭐 고영태 씨나 노승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특검에서는 이 장시호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수사가 끝나니까 이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뭐 이용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별도의 약간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아무리 이제 좀 뭐 성격이 밝고 뭐 여러 가지 또 안에서도 잘 지냈다고 하지만 사실 뭐 어차피 가족 관계가 또 있고 또 가족 관계 속에 사실은 이제 어쩌면 자기 이모를 결정적으로 사실은 어떤 유죄 확증을 가지게 하는 증거들을 많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사람들이 구치소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 그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지 심리적 압박 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이제 공적 증언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재판 중에 한 증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한 증언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가족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장시호 씨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장시호 가만도 안 거다는 이야기 자체도 보면 그런 증언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없기 위한 협박성 증언이라고 보여진다라면 예. 아마 이제 어떤 특검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가 뭐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예. 그런 측면에서 있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장시호 씨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질문 하나만 하고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특검이 수사한 바로는 최순실 일가 재산이 2,200억 정도 되는데 예. 이 중에서 환수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 겁니까? 이제 2,200억이지만 그 중에 최순실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뭐 미승 빌딩이라든지 한 200여 원이 됩니다. 나머지 뭐 2,000억 원 정도는 최순실 일가 뭐 최순천 씨라든지 최순덕 씨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추징 보전 뭐냐면 나중에 추징금을 낼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전 신청을 지금 하는 건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순실 재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정도만 추징 보전이 가능하고 나머지 최순실 일가, 최순천 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로는 추징 보전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 공소장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새로운 내용으로 짚어봤습니다.